번째 전산회계 2급 강의. 자, 이 시간에는요, 바로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과 환경 등록, 그리고 전기분 자료 입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메뉴는 먼저 메인 화면, 메뉴 화면에서 보시면 기초 정보 등록이 나오죠. 이 기초 정보 등록, 바로 서브 메뉴에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셔서 한번 열어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계정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계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면 구성을 보시면 맨 좌측이 바로 계정 체계가 되겠습니다. 계정 체계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바로 계정 과목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우측 내용을 보시면, 우측은 바로 계정 과목에 대한 바로 영문 계정 과목 등 관계 코드, 그리고 성격 등이 나와 있죠. 바로 이 우측에 있는 상단에 있는 계정 코드명, 이 란이 계정 과목 명칭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거나 또는 새로 등록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바로 칸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우측 밑에 보시면 현금 적요가 있고요, 대체 적요가 나와 있는데, 이 현금 적요는 우리가 거래를 했을 때 바로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죠. 그래서 현금 거래, 예를 들어서 현금을 가지고 우리가 상품을 매입했다 그랬을 때 현금 출금에 대한, 즉 현금 거래가 같이 발생하게 되면 현금 적요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적요는 바로 기업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거래들에 대해서 바로 그 내용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대체 적요는 현금 거래 이외의 거래에 대한 바로 적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요는 크게 고정 적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적요가 있습니다. 고정 적요라는 것은 바로 안에 수식이 들어가 있거나 안에 장부기장상 연동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고정 적요는 우리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할 수 없는 게 고정 적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직접 수정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요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적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우리가 출제되는 문제들이 개정 과목을 수정하거나 또는 적요를 우리가 등록하거나 수정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정 과목, 가운데 있는 개정 과목 목록을 보시면, 목록에가 맨 앞에 보시면 번호가 돼 있죠. 이게 바로 개정 과목 코드가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고요. 그 다음에 개정 과목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격이 있죠. 성격. 그 다음에 관계 코드가 나와 있는데, 이 관계 코드는 특정 이 코드가 부여된 그 계정에서 금액을 빼거나 또는 가산하거나 여러 가지 수식이 포함된 그런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 코드가 바로 이 마지막 라인에 있는 관계 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계정 체계가 쭉 나와 있는데요. 계정 체계, 지금 현재 개정 과목 목록에 당좌 자산이 지금 나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유형 자산, 건물 개정 과목을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유형 자산을 이렇게 왼쪽 편 계정 체계 유형 자산 칸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개정 과목 바로 목록이 유형 자산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계정, 즉 건물이면 건물, 구축물이면 구축물,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 이렇게 선택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우측에 이 계정 과목에 대한 상세 사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측에 보면 계정 코드명에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성격은 상가, 그 다음 영문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요가 기본적으로 자주 발생되는 내용들은 이미 적요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죠.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적요를 수정해서 우리만 적요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수정하시면 되고요. 또 이 내용 이외에 또 별도의 내용으로 새로 내용을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 등록해서 빈 공란에 새로 등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 계정 체계를 보시면 우리가 상단부와 하단부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상단부에 있는 이 계정은 바로 재무상태표 계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하단부의 계정은 바로 손익계산서 관련 계정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을 우리가 보시면 맨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단기매매증권이라는 107번 코드의 계정 과목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까요? 자, 수정을 할 때 이 계정 과목, 이 목록은 목록에서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정하느냐? 우측에 보시면 바로 계정 코드 명이라고 따로 나와 있죠. 자, 이곳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처럼 클릭하게 되면 마킹이 되게 되는데 이 마킹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별도로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우지 마시고요. 그대로 덮어쓰기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름을 이름으로 계정 과목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제 이름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107번이 단기 매매 증권이었는데 어때요? 제 이름 윤상근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렇게 바뀝니다. 즉 우측 상단에 계정 코드 명에서 계정 과목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해보면 다시 클릭을 해서 그대로 원상태로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수정하시면 다시 어때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각 계정을 이렇게 쭉 보면 중간중간에 조금씩 내려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그 다음 또 있죠. 즉, 각각의 계정 과목 범위 내에 보시면 이렇게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은 바로 여유 계정이죠. 그 기업들이 특별히 사용하고자 할 때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바로 칸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은 기업들이 필요로 한 기업의 특성에 맞춰서 사용하는 계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화면상에 나와 있는 이 계정 과목들은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계정들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여기에 계정 과목 명이 없는데 별도로 만들어 쓰고 싶을 때 바로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에 새로 만들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아무데나 빈자리에 무조건 만드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왼쪽에 계정 체계가 나와 있듯이 그 관련 계정 범위 안에 우리가 만들어서 넣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제가 단기 매매 증권을 바로 제 이름으로 수정을 해봤죠. 그러면 여러분이 화면상에 지금 보시면 붉은색이 있고 그 다음에 검정색, 즉 적색과 흑색이 계정 과목이 분리되어 있죠. 이 방금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적색 계정, 흑색 계정을 바로 우리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계정 코드 명에서 수정을 했죠. 수정하니까 어때요? 바로 수정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현금 계정을 한번 제가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현금 계정이 있는데 101번 현금을 수정하면 오른쪽 계정 코드 명을 클릭했더니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 이렇게 파란색 바탕으로 마킹이 되죠. 이 파란색 바탕으로 마킹이 되면 수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현금 계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킹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클릭해도 클릭이 안 돼요. 그럼 수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즉 이 붉은색 계정 과목은 바로 모든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그런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바로 중요한 계정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정이 안 되느냐? 그렇진 않죠. 명칭을 약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붉은색 계정 과목, 즉
자, 적색 계정 과목은 어떻게 우리가 수정을 할 것인가? 바로 자, 여러분들 그 글자 자판에 컴퓨터 자판에 컨트롤 키와 F2 키를 동시에 누른 후에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오른쪽 계정 코드명에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2 키를 누르고 그 다음 오른쪽 계정 코드명에 클릭을 하시면 어떤가요? 바로 파랗게 마킹이 되죠? 그러면 이것도 제 이름으로 한번 수정해 볼까요? 자,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흑색 계정, 즉 검정색 계정 과목은 바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붉은색 계정은 컨트롤 키와 F2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고 난 이후에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 자, 이처럼 자, 수정이 가능한데 다시 만약에 또 수정하고 싶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수정하면 그 이름에 커서를 두고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 란, 아무 란에다 있어도 아무 란에 이렇게 커서를 두어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 성격란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또 어때요? 안 되죠? 당연히 컨트롤 F2 키를 누른 후에 클릭을 하고 다시 자, 원상태로 현금 이렇게 수정하면 수정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직접 그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855번의 계정 과목을 자, 업무 추진비로 바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화면을 열게 되면 바로 자, 이 커서가 당좌 자산 바로 앞에 자, 계정 과목 코드 번호 위에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자, 여기에 이렇게 존재한 자, 이 커서에 코드 번호가 부여가 됐을 때는 바로 코드 번호를 그대로 치시면 순간 이동합니다. 그래서 자, 855번을 한번 제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855번 입력하니까 어떤가요? 자, 맨 하단에 보시면 자, 855번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란으로 이렇게 커서가 이동하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코드 번호가 부여됐을 경우에는 알고 있거나 부여됐을 경우에는 바로 그 코드 번호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맨 밑에 하단으로 내려가느냐? 자, 방금 우리가 위치한 코드 번호에 자, 그 번호보다 더 번호가 큰 번호, 높은 번호, 숫자가 높다. 그러면 맨 하단으로. 더 앞번호이다. 그럼 맨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자, 아까 우리가 107번 단기매매증권 우리가 해봤죠? 107번 한번 이 상태로 쳐볼게요. 즉 코드 번호란에 커서 위치한 어느 자리든 그 자리에서 숫자를 치면 그 번호에 해당하는 바로 자, 계정 과목으로 커서가 자동 어쩝니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107번 했더니 어때요? 맨 위에 상단에 바로 107번 단기매매증권 어때요? 바로 이동을 하죠. 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문제 제시했을 때 코드 번호가 부여되면 바로 코드 번호를 직접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855번 다시 내려갑니다. 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을 업무 추진비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바꿀 때는 직접 계정 목록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우측 상단에 계정 과목, 즉 계정 코드 명란에 클릭을 해서 그대로 자, 바로 업무 자, 추진비 자, 엔터. 자, 성격은 바로 3번 경비로 선택하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3번 경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현금 적용 및 대체 적용 1번에 영업직 사원 업무 추진비 지급 이렇게 적용 내용을 새로 등록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각각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현금 적용란에 마우스로 적용 남바에 클릭을 해서 1번 숫자 1을 치시고요. 자, 내용은요. 내용은 자, 영업직 사원 자, 업무 자, 추진비 지급 자, 그리고 반드시 내용을 입력한 이후에는 반드시 엔터키를 꼭 치시기 바랍니다. 자, 엔터키를 치시면 이 회계 프로그램은 자동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엔터키를 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열려있는 화면을 닫게 되면 바로 내용은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대체 적용 1번도 마찬가지로 자, 1번 번호 쳐주시고요. 자, 내용은요. 자, 영업직 사원
자, 업무 추진비 지급. 자,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을 새로 등록하고 적요,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 등록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전도금 계정을 소액 현금 계정으로 우리가 수정하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전도금 계정을 찾는데 전도금을 모르잖아요. 계정 과목 코드 번호가 부여가 안 돼 있을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코드 번호가 부여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요. 바로 여러분들 자, 엑셀 해보셨죠? 엑셀에서 우리가 단어를 우리가 찾을 때 단어 검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자, 어때요? F 키를 누르면 창이 열리죠? 똑같습니다. 자, 계정 과목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컨트롤 F 키를 누르세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자, 찾을 어때요? 검색하는 찾기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전도금이라는 계정을 자, 쳐보면 되겠죠? 두 자만 칩니다. 전도 치고 자, 엔터 키를 치면 자, 어때요? 바로 커서가 전도금 위치에 어때? 가 있죠? 그러면 자, 우리가 찾기 창을 닫고 전도금 위치에 이제 커서가 이동을 했으니까 이 전도금을 계정 과목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바꾸기 위해서는요. 오른쪽 계정 코드 명에 바로 자, 이 전도금을 그대로 어때요? 바꿔버리면 되겠죠? 수정하면. 그러면 클릭을 했더니 이게 클릭이 안 되네요. 또 클릭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 전도금이란 계정의 색깔 자체가 바로 붉은색, 즉 적색이라는 이야기죠. 네, 한 칸 내려볼까요? 어때요? 보세요. 붉은색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 클릭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붉은색 계정 과목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네, 컨트롤 F2 키를 누르고 난 이후에 클릭을 해서 바로 소액 현금으로 수정하고 엔터. 다른 사항이 없으니까 다른 사항은 수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자, 이제 창을 닫으시고요. 자, 환경 등록을 보시면 환경 등록 메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등록 메뉴를 보시면 바로 부가세 소수점 어때요? 관리, 그 다음에 분계 유형, 이 소수점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부가세 관련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은 여러분들 자, 우리가 전산 회계 2급에서는 전혀 활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세팅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분계 유형인데 자, 이번 분계 유형 설정도 사실은 전산 회계 2급에서는 세팅되어 있는 대로 놔두시면 되거든요. 자, 즉 매출에 대한 기본 계정은 당연히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상품 매출을 하겠죠. 그래서 상품 매출이 되겠고요. 채권의 기본 계정은 외상 매출금이 맞죠. 그 다음에 매입의 기본 매입 계정은 도소매업은 당연히 물건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사가지고 와서 어때요? 이익을 붙여서 파는 업종이 도소매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상품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제조업의 매출 계정은 당연히 제품 매출이 되겠죠.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니까 제품 매출이 되겠고요. 자, 매출 계정, 매출 채권 계정은 똑같고요. 또 제조기업이 만약에 매입 기본 계정을 설정한다 그러면 제조기업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제품 만들기 위해서 뭘 매입합니까? 원재료를 매입하죠. 그래서 원재료가 기본 매입 계정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 회계 2급을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바로 전산 회계 1급을 공부할 때 아마 다시 듣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채권이 나와 있네요. 신용카드 매출 채권에 기본 계정으로 설정된 건 미수금과 매입은 신용카드 매입은 미지급금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미수금과 미지급금 그대로 자, 이것도 세팅된 대로 놓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고자산 거래가 빈번히 발생해서 거의 대부분 카드 결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재고자산 신용카드 결제인 경우는 미지급, 미수금이 아니라 똑같이 바로 채권 채무처럼 외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외상으로. 그럴 때는 이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외상 매출금으로 신용카드 매입 채무를 외상 매입금으로 수정해서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 자, 세팅되어 있는 대로 회계 2급에서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추가 계정 설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빈번히 발생하는 거래 방금 위에 있는 붕괴 유형 설정 이외에 자주 발생하는 그런 붕괴들 있죠. 그런 것들은 아예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팅되어 있는 대로만 하고 위에 보면 자, 구분해 보면 원천이 있고 개인이 있는데 이 원천과 개인은 자, 전산회계 2급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환경 등록 창을 닫으시고요.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자, 하단의 메뉴, 메인 메뉴, 전기분 재무제표 등이 되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 등은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전기분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월.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자,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화면이 열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좌측에 자산, 우측에 부채 및 자본, 그 다음에 자, 맨 우측에 보면 계정별 합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는요, 바로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우측에 보시면 계정별 합계 자동으로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 자산 항목, 자, 부채 항목, 그래서 자,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자,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자산을 이제 입력해야 되는데 자산을 입력할 때 보면 먼저 코드를 입력해야 되죠. 여기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 여기 코드는 결국 계정 과목 코드를 입력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정 과목 코드를 외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산 항목이든 부채 및 자본 항목이든 입력할 때는 자, 여기는 계정 과목만 입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산의 분류 항목인 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에는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분류가 되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렇게 항목은 우측에 보면 항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목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즉 계정 과목만 입력하면 그 계정 과목이 코드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코드 번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자동으로 합산이 되죠. 우측에 계정별 합계에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코드 번호, 즉 계정 과목만 입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재무상태표를 보시고요. 보시면 바로 자,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은 분류 항목이죠. 그렇다면 바로 현금을 입력해야 되겠죠. 그럴 때 자, 현금의 계정 코드를 외우지 않는 상태라면 코드란에 현금 계정, 즉 글자 두 자 현금 치시고요. 엔터를 치시면 어때요? 자동으로 코드가 부여되고 계정 과목에 현금이라고 찍히죠.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자, 1,000만 원이죠. 이때 숫자 입력할 때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1,000만 원은 여러분이 입력할 때는 그냥 10, 000, 000 이렇게 입력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입력하지 마시고요. 자, 회계 프로그램에는 우리가 0, 3개를 한꺼번에 입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숫자 자판에 플러스 키입니다. 플러스 키. 더하기 키를 누르시면 0, 3개가 동시에 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10 다음에 000, 000이죠. 그래서 플러스 키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 어때요? 이처럼 1,000만 원이란 금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죠. 그래서 입력을 할 때는요. 숫자 읽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단위에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1,000만 원 입력할 때 정확히 플러스 키를 이용해서 0, 3개를 붙여서 바로바로 입력이 가능한데 숫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금액이나 돈, 화폐 단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할 때 이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0, 3개를 빼고 앞에 1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시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숙달이 될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예금 그러면 자, 엔터 키를 치시고요. 다음 보통 예금 코드 번호 모르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보통 치시고 엔터. 그럼 보통 예금 어때요? 계정 코드 도움창이 나오죠? 그대로 엔터 키 치시고요. 자, 금액은 자, 500만 원이죠. 그래서 5 자, 플러스 치시고요.
그대로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자, 자동으로 오른쪽에 계정별 합계에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자, 반영이 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 나머지 계정 과목들을 쭉 읽어보셔야 되겠죠. 쭉 읽어보시고 또 입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는 반드시 자, 자산의 총계와 부채 및 자본의 총계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치하지 않게 되면 화면의 하단,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 제가 차변만 입력을 했어요. 화면 보실까요? 자, 차변만 입력을 해서 보니까 어떤가요? 대차 차익이 어때요? 이렇게 나타나죠? 대차 차익이 이렇게 화면상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즉, 대차 차익이 지금 1,500만 원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1,500만 원이 어때요? 대변이 지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차 차익에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제가 대변에 자, 임의로 하나 넣어볼게요. 대변에 자, 외상 매입금이 있는데 외상 매입금을 2천만 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2천만 원 넣으면 대차 차익이 얼마로 뜹니까, 여러분들? 대차 차익이 어때요? 마이너스 500만 원으로 뜨지요. 이 대차 차익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시하게 되는데 플러스의 기능은 바로 차변을 기준으로 한 차익이에요. 모든 게 차변을 기준으로 한 차익이기 때문에 바로 차변이 500만 원 부족합니다. 이 뜻이고요. 아까는 우리가 외상 매입금을 이걸 삭제를 할게요. 자, 외상 매입금이 없었을 때는 플러스 1,500만 원 뜨죠. 플러스 1,500만 원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자, 차변 항목, 즉 자산 항목이 1,500만 원이 플러스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료를 쭉 이제 재무상태표를 입력해 보시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자, 입력하는데 많은 시간이 이제 좀 걸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좀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전기분 자,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